자,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 이강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2강 시작해 볼 텐데요. 자, 2강은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컴퓨터의 분류,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요.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어머님, 아버님 세대,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뭐 이렇게 세대가 나뉘잖아요. 그 위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자, 이런 세대별 특징, 그 다음에 세대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컴퓨터의 분류.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분류가 되죠? 뭐 저랑 여러분들을 분류하자면 뭐 학생, 선생, 그쵸? 뭐 성인, 아직 미성년자, 혹은 뭐 여자 학생들이 든다면 전 남자, 뭐 여학생,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기준은 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1강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컴퓨터는 어떤 자료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 넣잖아요.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이 처리를 하고, 그쵸? 이제 출력을 하죠, 정보를.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정보 처리 과정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냐, 그 방식에 대해서까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뭐 1세대부터 5세대까지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주요 소자라고 해서, 주요 소자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컴퓨터는 이제 다 회로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주요 소자가 이제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회로 소자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1세대는 이제 진공관이라는 회로를 사용합니다. 진공관이라는 회로를 사용하고, 자, 2세대는 이제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직접 회로, 그 다음에 4세대는 이제 고밀도 직접 회로, 5세대는 초고밀도 직접 회로. 이게 뭐 1세대의 주요 소재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각 세대별 특징을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세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뭐 3세대 외적으로 다른 세대의 뭐 회로가 등장을 하거나 보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좀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보기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좀 특징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 속도, 얘는요 정말 중요해요. 연산 속도 단위는 제가 밑에 따로 써놨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쟤는 필수 암기입니다. 얘는 그냥 별표예요, 별표.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밀리세컨드라고 하고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합니다. 제가 밑에 다 써놨어요. 자, 얘는 100만 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승. 뭐 다 아시죠? 마이너스, 지수가 마이너스인 거는 다 분수로 표현되는 거 아시죠? 나노 세컨드. 자, 마이너스 9승. 피코 세컨드, 펜토 세컨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아토 세컨드라고 해서. 자, 마이너스 3승부터 마이너스 18승까지 이렇게 3씩, 마이너스 3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 운영 방식. 1세대에서는 이제 일괄 처리라고 해서요. 뭐 뒤에도 잠깐 제가 이제 말을 하겠지만, 일괄 처리라고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생활로 좀 예를 들자면, 성적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성적을 어떻게 처리하죠? 뭐 한 명의 성적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그 학생부터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먼저 한 명씩 주진 않잖아요. 뭐 꼬리표로 주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배분을 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일괄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세대 실시간 처리는요, 일괄 처리랑 이제 상반된 거죠. 실시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비행기 예약이라든지 아니 영화표 예약. 영화표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때는 약간 그런 게 많이 개발이 안 됐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예매하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할 때 제 이제 상대 여성분이 딱 영화표 예매를 해놓는다. 되게 호감이죠. 나중에 이제 20살 돼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시면 하나의 팁입니다. 되게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예매를 해놓으면
약간 센스 있다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시분할 처리라고 해서요. 이거 욕 아니에요.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4세대는 이제 분산 처리라고 했죠. 분산 처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까요? 뭐 자동차를 한 대 만든다고 쳐봅시다.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면 하나의 컴퓨터가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컴퓨터는 문을 만들고 어떤 컴퓨터는 이제 뭐 바퀴를 만들고 또 어떤 컴퓨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로 분할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4세대부터 이제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5세대의 특징은 이제 인공지능 패턴 인식 퍼지 이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들 사용하죠. 저도 핸드폰에 이제 패턴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퍼지 이론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개의 이론을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거.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건데. 자, 이런 식으로 1세대부터 5세대의 특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또? 뭐 5세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인공지능 패턴 인식 퍼지 이론 뭐 한 개 예를 들어서 뭐 지적 회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답은 지적 회로가 되겠죠. 이건 3세대의 특징이니까. 3세대 기준으로 지적 회로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IC. 그다음에 운영체제 운영방식 C분할. 그래서 보통 IC C분할 뭐 욕같이 들리지만 욕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3세대를 기준으로 잡고 뭐 2세대, 1세대, 뭐 4세대, 5세대의 주요 소자와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근데 뭐 다 되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연산 속도 단위예요. 얘는요, 필수예요, 필수.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2번 시험 보면 한 번은 거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밀리세컨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 피코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 오타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나노 세컨드예요, 나노 세컨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코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피코 아닙니다. 피코 아니고요. 나노 세컨드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나노. 책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피코 세컨드, 펜토 세컨드, 아토 세컨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8승.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첫 번째, 제가 여기 써놨죠. 일단 순서. 이게 제일 느린 거고 이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이게 제일 느리고 이게 제일 빨라요. 마우스로 이게 글씨 쓰기가 이게 뭐 쉽진 않네요. 자, 어쨌든 제일 느린 것에서 제일 빠른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혹은 제일 빠른 것에서 제일 느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짝짓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 밀리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2번 마이크로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3번 나노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그 다음에 4번 뭐 펜토 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다. 답 몇 번이죠? 뭐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각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 의미와 순서는 또 뒤에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컴퓨터의 분류인데 얘도 되게 중요해요. 얘도 진짜 많이 나오고, 특히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있죠. 얘가 뭐 다른 분류들이 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냐, 거기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 내기도 쉽겠죠. 이 중에서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1번 디지털 컴퓨터, 2번 아날로그 컴퓨터, 3번 하이브리드 컴퓨터, 뭐 4번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식으로 문제 내기도 되게 쉽겠죠. 하여튼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일단은 종류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제가 팁에는 안 써놨는데, 종류.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세 가지 있다.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제가 하이브리드부터 설명을 하면 되게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이 있겠죠. 자, 그것을 짬뽕 시켜놓은 게 하이브리드 컴퓨터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디젤차처럼 되게 연비도 좋고, 근데 디젤차의 단점이 뭐예요?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가솔린차처럼 되게 조용하고, 그런 장점을 혼합해둔 그런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랑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여기 이렇게 그냥 특징을 끝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팁에 적어놨잖아요. 디지털 컴퓨터랑 아날로그 컴퓨터의 특징을 완벽히 숙지하자. 그냥 그 차이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이 중에 이제 세 개가 이제 보기로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잘못된 보기는 아날로그 컴퓨터의 보기를 집어 넣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고를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 디지털 컴퓨터는요, 여러분,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떠올리세요. 형상화를 시키세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컴퓨터는 셀 수 있잖아요.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숫자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산적이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산적인 데이터를 취급해요. 자, 그럼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적이죠. 자, 연속적인 데이터를 취급한다. 또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냐면 뭐 이제 뭐 온도, 전류, 전압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다루기도 합니다. 자, 회로 되게 중요하죠. 계속 나오죠. 자,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논리적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 그래프 그리다 보면 갑자기 증폭하고, 갑자기 증폭하고, 갑자기 밑으로도 증폭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폭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는 이런 숫자로 4층 연산 가능하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적분 연산, 뭐 기울기를 구한다든지 이걸 쌓는다, 뭐 혹은 미분 적분,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이게 미분 적분, 얘는 4층 연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디지털 컴퓨터가 더 느립니다. 아날로그 컴퓨터가 더 빠르고요. 자, 그리고 정밀도는 대신에 디지털 컴퓨터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친구들 달리기 시합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 잴 때 뭘로 재요? 뭐 집에 있는 그런 벽시계로 재진 않죠. 그쵸? 무슨 이렇게 시침 분침으로 돼 있는 시계로 재진 않잖아요. 정확히 이제 스톱워치라고 하나요? 자, 그렇게 딱 달리기 딱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정지를 시키죠. 그럼 뭐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까지도 잴 수가 있잖아요. 되게 정확합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자,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 컴퓨터는 저희가 사용하는 PC, 일반 PC, 개인용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약간 특수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이 숙제와라고 하면은, 뭐, 숙제마다 나름 다르겠지만, 뭐, 조별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이걸로 발표를 할 거야. 그럼 PPT, 파워포인트 필요하죠.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용도에 맞춰서 나온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의 분류에서 첫 번째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되게 중요하죠. 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세 가지가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고,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특징,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강에서 이제 이 1단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마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제 컴퓨터의 분류에서 이제 두 번째 분류,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좋냐, 혹은 뭐 얼만큼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냐, 자, 이런 거에 따른 분류인데, 제일 좋은 컴퓨터가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대 없어요. 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기상청에 있습니다. 기상 관측 혹은 뭐 예보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대형 컴퓨터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죠. 뭐 은행이나 대기업 등에 많이 사용이 돼요. 되게 좋은 컴퓨터여서 뭐 흔히들 뭐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컴퓨터랑은 이제 좀 거리가 멀죠. 두 번째로 좋은 컴퓨터, 성능이 되게 좋다. 처리 능력이 되게 좋다. 세 번째, 소형 컴퓨터, 이제 미니 컴퓨터라고 하고요. 중소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뭐 연구소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컴퓨터가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영어로 많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컴퓨터. 그럼 이 마이크로 컴퓨터의 이제 크기 순서가 가끔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어떤 노트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되게 큰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랑 따로 있는 컴퓨터. 그것을 이제 데스크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가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걸 랩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노트만한 컴퓨터가 나왔죠. 네, 그걸 노트북이라고 하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컴퓨터.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 요즘에 다 이제 컴퓨터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팜톱이라고 합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크기 순서대로.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 능력은 제일 좋은 거부터 뭐 제일 안 좋은 거. 이게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어느 전용 컴퓨터, 되게 특수한 곳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있고 범용 컴퓨터, 여러 가지 목적에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뭐 연구, 혹은 게임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가 이제 범용 컴퓨터. 이렇게 처리 이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까지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분류는 총 3가지예요. 뭐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크게 3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도 한 번씩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분류 이제 이렇게 마치고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요. 자,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 넣으면 처리를 하는데, 자, 이제 넣는 과정을 이제 입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입력을 하면 제어하고, 제어가 뭐냐면 뭐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너 이거 하지마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시하고, 지시했으면 이제 감독하고 감시하고 명령어를 해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어예요. 뭐 제어하고. 자, 그리고 연산, 뭐 4층 연산 아까 배웠듯이 뭐 미적분 연산 이런 것들이 다 연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중간중간 이제 뭐 또 기억도 해야 되고 하겠죠. 이제 기억 기능. 이 3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이제 산출을 해요. 그 과정을 이제 또 출력이라고 하죠. 그쵸? 출력. 아니, 자,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 잘못된 정보가 산출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고 다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출력한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못된 자료가 입력이 되면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 그게 뭐였죠? GIGO였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제어, 연산, 기억을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정보를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럼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대별 특징에서 언급을 했는데 일괄 처리 방식 기억나시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 실시간 처리, 바로바로 처리한다.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은 처음 배우죠. 다중 프로그램이 여러 개인 건 맞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따로도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CPU가 한 개인 거예요. CPU가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하드웨어 첫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드웨어가 뭐라 했어요?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본체나 모니터 이런 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PU예요. 왜냐면 처리할 때 제어, 연산, 기억 기능 이 3가지가 일단 총 컴퓨터의 5대 기능은 입력, 제어, 연산, 기억, 출력이거든요. 이 컴퓨터의 5대 기능 전부 다 제가 하드웨어라고 했죠. 하드웨어 중에 총 3가지나 들어있는 게 바로 CPU예요. CPU. 제어, 연산, 기억. 이 3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CPU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드웨어 중에서. 그 CPU가 한 개 있어요. 한 개. 거기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이게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에서 배워봤던 C분할 처리. 그쵸? IC분할. 기억나시죠? IC C분할. 자, C분할 처리는 시간을 할당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쪼개서.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다중 처리. 다중 처리 방식은 다중 프로그래밍이랑 똑같이 다중자가 들어가죠. 얘도 프로그램 여러 개 처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1개였죠? 다중 처리는 CPU가 2개 이상입니다. 훨씬 나중에 나온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자, 이게 바로 다중 처리가 되겠습니다. 분산 처리는 CPU가 1개씩 들어있는 이런 컴퓨터가 여러 대예요. 그냥 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했어요. 듀플렉스랑 듀얼은요, 묶어서 좀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고구마 혹시 고구마 캐보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고구마는 되게 이쁘고, 그쵸? 저희가 상상하는 고구마들은 되게 이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캤어요,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밭이 있으면 이렇게 호미로 살살만 이렇게 긁어도 되게 이쁘고 막 먹음직스러운 고구마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친구가 이제 고구마 밭을 이제 할아버지에 있어서 같이 캐러 가자고 해서, 저는 좋다. 고구마도 맛있잖아요. 이제 또 캐서 또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상상했던 그 흙으로 돼 있는 고구마 밭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되게 넝쿨이 되게 많아요. 넝쿨. 그래서 이게 고구마 밭이래. 그러니까 고구마가 넝쿨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호미를 지어주지 않고 낫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낫질만 했던 기억이 나요. 낫질을 해서 넝쿨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게 들었다 놨다 너무 힘들어요. 그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구마를 또 캐려고 하는데 고구마도 제가 생각했던 고구마가 아니라 되게 커요. 막 진짜 제 얼굴이 엄청 큰데 제 얼굴만한 고구마. 혹은 되게 길어요. 되게 못생긴 그런 고구마들을 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고구마 밭이 이렇게 2개가 딱 있어요. 2줄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CPU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CPU가 1개 있고 얘 또 CPU가 2개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래? CPU 2개 너네 동시에 같이 캘래? 그러면 그게 뭐냐면 동시에 일을 처리하면 듀얼 시스템이에요. 듀얼 시스템. 근데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야, 너가 먼저 시작을 해. 너 힘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어서 할게. 한 명을 뭐 하죠? 대기를 하죠. 하나의 CPU가 대기를 하면 그건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 듀플렉스 시스템의 공통점은 2개의 CPU가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처리하면 듀얼, 그 다음에 하나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걸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럼 팁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제가 순서대로 쫙 나열한 거거든요. 분산 처리까지. 문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일괄 처리부터 분산 처리까지 순서대로 암기하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일괄 처리, 실시간,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다중 처리, 분산 처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문제는? 정보 처리 방식 중에 이 중에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2번째는 각 정보 처리 방식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많습니다. 이 중에 일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 그거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중 프로그래밍도 많이 나왔었고 다중 처리도 많이 나왔었고, 제가 중요하다는 팁 위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자료의 표현 단위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2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자, 3강에서 뵐게요.